근데 어쨌든 평마미디어가 지금 리벌브 더 오래됐는데 네. 3년 한 지금 3, 4개월 됐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네. 리벌브 미디어는 뭐 5년 됐나요 지금? 6년 됐나요 지금? 저희 만 7년이요. 와. 7년. 그러면 17년? 17년? 그러니까 17년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아, 17년도에. 네네네. 만으로. 17년에 시작했잖아요. 네, 만으로 2017년 17년에서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렇게 7주년 창간을. 뭐 기념 이런 거 네, 했습니까? 기념으로 칼럼을 쓰긴 했는데 뭐 별다른 건 없었어요. 10주년 때는 그래도 뭔가 뭐 볼펜이라도 돌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기념 유튜브로 찍읍시다 그때부터. 네, 그쵸. 기념 브이로그 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책자를 하나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10주년 때는. 예. 우리 그 평화미도 정혜민 쿠로랑도 인사하시고 초면이니까. 네, 예, 네, 아까 인사만 나눠서 예, 공소리 예, 기자입니다. 예. 전남대 경제학과 알았어. 경영학과.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경제학과 1학번인가? 주식 잘하세요? 아니지, 경제학과라서. 1학번일까요? 네, 1,2학번. 실수 안 했으면. 예. 전남대 경제학과 나왔고. 그럼 저랑 동갑이신 건가? 아니 동갑 형 오빠일 거야 오빠. 구삼. 93. 아, 네, 저랑 동갑이에요. 93이에요? 네. 부산 줄 알았는데. 3. 네. 아, 93이구나. 1, 2학번이니까. 아, 공자님 연식이 좀 있네. 몰랐네. 연식? 그럼 우리 또래네. 93이면. 아, 그렇죠. 내가 4살까지 내가 진짜 아. 그런데 우리도 또래잖아요. 90인가 93, 90, 그렇죠. 92, 93이거든. 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본 것도 비슷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예능도 네. 재밌던 거 봤고 월드컵도 봤고 월드컵 네. 봤지. 2002 월드컵 2002 맞을 때. 맞겠지. 나는 98 프랑스 월드컵도 기억이 나. 그때 초등학교 막 1학년인가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 공 기자님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평범한 미디어 창립 설립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네. 또 공 기자님도 외롭게 힘들게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물씬 도움을 주시고 후원도 해주셨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도 소개해주시고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우리 공 기자님한테 진짜. 예. 그에 비해 제가 연락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고 예,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차라리 서울 살면 우리가 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우산에서 서울은 또 다른 거예요. 애매한 거리에 있죠. 우산에서 교통이. 예 애매해요. 애매하고 네. 광주에서 우산 가는 것도 쉽지 않. 버스가 일단 없어. 한 두세 개밖에 없어 막. 그렇죠. 아마 서울로 그래요? 갔다가 예. 오산 아니, 그러니까 갔고. 맞아. 우산 광주가 직행이 아마 직행이 터미널에서는 맞아요. 없을 거예요. 네. 광천 터미널에서.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수원 터미널로 가서 광천 터미널 이렇게 갔던 기억은 있어요. 예 그래서 동해랑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역이랑 서울 빼고는 지역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부산도 많이 없어요. 맞아요. 뭐 저녁 7시면 끝나고 막 그러잖아. 다들 그렇죠. 대도시들끼리만 그냥. 그러니까 서울이랑만 연계돼서 서울시 맞아요. 서울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모든 교통은 뭐 예. 도로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산 광주는 대도시죠. 대도시인데 가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광주는 15분에 한 대씩 있고 새벽 3시까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언제든지. 근데 이제 공기자님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가까운 데 살거나 이러면 이제 더 자주 보고 편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가서도 우산도 따로 가거나 공기자님이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나마 용인에서는 지하철이 잘 됐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봐야 된다 우리 이래가지고. 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는 거면 굳이 분당 제가 움직일 때 분당을 가나 강남으로 오나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차 타고 오시기 맞아요. 네, 차 타고 오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그냥 가까운 데로 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잘 오셨어요. 예, 잘했고 저희도 반대로 그 강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잘 돼 있잖아요. 엄청 지하철이. 네. 분당 신분당선 막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그 타고 갈 생각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용인까지 오시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차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아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 일부러 또 올라오신 김에 보는 건데. 예. 아니 우리도 방금 이제 박성준 센터장님이랑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랑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보거든요. 매주 전화 인터뷰하고. 네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정례화를 진짜로 해서 예, 올 때마다 하면 되잖아. 박성준 선생님 만나고 용기전 네, 만나고 밥 그렇죠. 먹고 같이. 네. 대신에 박성준 선생님은 광주도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가는 분기별로 오시고. 공 기자님이 오늘 일이 잘 되면 그렇게 한번 정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동 기자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네. 지금 대학원을 이제 다음 학기 졸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어떤 것인지 또는 이제 그런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아. 네. 예,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네. 행정학과 전공하고 오.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을 배웁니다. 음. 예, 정책대학원이니까. 네. 정책의 분야는 다양한 거예요. 공공정책이죠. 공. 예, 공공정책. 아니 정책 자체 공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민간 네. 사적 정책이 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사기업도 정책이 있을 수 있는 아, 거니까. 예, 그렇죠. 네네. 아니, 제 말은
네. 복지냐 네. 아니면은 뭐 구청정책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저는 좀 전반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예. 되고 좀 아무래도 아주대학교가 또 수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사회 관련된 그런 수업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배운 것들은 뭐 비교 정책론, 정책에 대한 이론들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저는 좋은 점은 기자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시야가 또 달라졌어요. 현장에서 보는 거랑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는 거랑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무래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제 학우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사회 일을 하거나 뭐 공무원 분들도 많고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좀 생각하는 결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네트워크 차원에서 대학원에 입학한 이유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맥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근데 그건 예. 부가적으로 그런 것도 좋다더라. 요건 음. 있었죠. 예. 근데 우선은 조금 제가 절박하니까 더 대학원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 풍요로운 사람은 사실 현상 유지가 제일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나는 내 삶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대학원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 변해야 돼?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었어요 그때? 그 지금 안주할 때는 아니죠. 지금. 예.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그런 그 개발 영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네, 영향을 이유가 높이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 경험으로는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학위도 나오잖아요. 석사도. 네. 예. 뭐 요즘 세상에는 뭐 대한민국 고학력자 너무 많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 말은 네. 고졸자여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네. 말하면. 예, 그렇죠. 그렇게 그쵸, 말하면. 그쵸. 예. 근데 그 이제 지금 방학일 텐데 네네. 자, 방학 때는 뭘 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난 지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그쵸. 동강했죠. 예, 예. 동강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 안 가서 너무 좋고,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또 이제 요가 수업 다시 이제 신청해서,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요가를 시작을 해서, 좀 많이 막 중간에 못 갔어요. 바쁘고 시간 안 맞고 이래서. 예. 돈을 계속 날렸습니다. 잘 안 가서. 그래서 이제 방학이니까 지금은 잘 다니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엊그제 하체 운동한 게 후들후들거려서 걸을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 있어. 맞아. 아, 요가 하는데 스쿼트를 그렇게 시켜요. 맞아요. 네, 하체 한다고. 아니 헬스도 그래요. 헬스도 오랜만에 가서 빡세게 하면은 다음날 막 온갖 곳이 막 쑤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요가, 필라테스 막 이런 비스코름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요즘은 플라잉 요가도 있고 막 네. 그 중에서 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냥 요가를 고르신 거예요? 다른 것도 고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네. 의사들이 이제 권하는 권하는 권한 게 요가 정도밖에 못 한다고. 음... 그래서 제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갈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느 과를 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네, 몸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등산 절대 하지 말고 헬스 하지 말고 무게 드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이나 요가가 좋다고 했는데 또 제가 요즘에 발목이 또 말썽이라 또 병원을 다니거든요. 철민이 아니야 이거 동과? 그래서 제가 왜냐면 혜민이 예전에 알지? 그치 알겠지. 발목을 2번 수술을 했어요. 양쪽을.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걷는데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발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요가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뭐 하나 재밌는 거 있습니까? 여행이라든지. 여행 가고 싶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저도 정부와 같은 입장처럼 정부요? 네, 정부처럼 저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또 뭐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처럼 뭘 한다는 거지? 윤석열 정부의 그 정신을 따라 저도 그런 긴축 그때는 재정 국가처럼 얘기하지. 그러니까 긴축 재정 해야 한다. 네. 여행 가면 돈 많이 쓰잖아요. 강진 가면 반값 그거 있는데. 근데 사실 네. 제가 저번에 4월인가요? 아무튼 네. 그때 즉흥적으로 제주도 갔다 왔어요. 네. 그때 이미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끼. 네네. 그때 사고 비용이 막 들고 해서 생각지 못하게 좀 돈을 더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혼자 가더라도 제주도 가면 그냥 50은 쓰는 것 같은데 최소 그렇지. 네. 아무리 안 써도 그지? 네네네 맞아요. 숙소 잡고 렌트카 빌리고 밥 사 먹고.
그쵸. 아니 미리 라면 3개 다 가져와서. 아니 라면 먹을 거 모양 못 알아봐. 그래 알았어. 아니 이거 또 솔직히 우선은 먹어야죠. 자전거 타고. 비싸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싼 시기. 그래서 싸게 차 빌리고 뭐 숙박업소도 제일 싼 거 그냥 싼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많아가지고 혜민이 빨리 다음 거 한번 해봐. 이것도 궁금했어. 네, 물어보죠. 수원시의회, 오산시의회 하반기 원구성합 협상 취재 후기를 좀 들려주신다면. 네. 궁금해요. 네, 예. 제가 제 블로그랜다. 유튜브에도 좀 내용을 올렸는데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수도권은 특히나 이제 이번에 대선 직후에 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주당이 원래 조금 많았었는데 국힘이 많이 뽑힌 거죠. 이 대선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 네네.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 네네네. 예. 그래서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한 숫자가 되는 의회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업무협상이 어려워요. 네. 이럴 그런데 때. 이제 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국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이었는데 거기서 2명이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가면서 18 동수가 되고 네. 그 진보당이 민주당 밀어줄게 이렇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의장 의장을 거꾸로다가 민주당의 의장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가 예. 또 갑자기 민주당에 있는 최고참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야, 예. 자기가 이제 경선에 다 져서 네. 의장을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람을 안 뽑으면 이 사람이 국힘에게 투표를 주면 국힘에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당 사람이었던 이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 구성이 이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예.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됐고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상임위원장은 또 이제 그것도 협상을 해서 분포를 했죠.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많고 국힘이 적어요. 소수당인데 네.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되는 게 무조건인데 민주당 내에서 협치가 안 되니까 예. 지역위원장한테 국회의원한테 이제 정해달라 그랬더니 3명이 하고 싶다고 손들었어요. 아 민주당 오산 시원들끼리 합의가 안 돼요? 네, 합의가 안 돼요. 콩가루네 무슨 콩가루예요. 진짜. 더 콩가루 들어보세요. 더 콩가루인데 3명이서 손들었는데 너네 3명 말고 손 안 든 1명 초선 의원한테 하는 거예요. 의장을. 95년생의 초선 의원 한 분 계세요. 무슨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진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만을 품은 한 분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동수로 이제 투표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3대3이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오산이 작아서 7명의 의원인데 1명 비례가 이제 당선 무효형으로 사라지고 이제 대체가 안 돼서 6명인데 그래서 3대3의 동수를 만들어 놓고 그럼 3대3이 동수가 되면 연장자가 의장이 돼요. 네. 규칙상. 그래서 국힘이 소수당인데 민주당을 이기고 의장이 됐어요. 오. 그래서 아무튼 둘 다 되게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예. 제가 되게 간만에 되게 재밌게 이게 국회 연구소 협상이랑 비슷비슷하네요. 진짜 웃기네. 예, 웃기는 그러니까 거, 진짜. 국회에서만 그런 일들이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막 코미디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똑같아요. 지방에서. 예, 똑같은 둘 다 정치인이고 둘 다 의회고 마찬가지. 근데 양태로 오면 더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중이 국회가 크니까 더 주목을 당연히 그렇지, 받는 거고 이제. 맞아요. 예, 그쵸. 재밌네. 예. 진짜 재밌네. 아니 그러니까 국회는 네. 중앙 언론들이 많이 조명을 하니까 그렇고 예. 로컬 언론을 예. 지역 언론을 사람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못 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이야기를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나 뭐 예. 국회나 뭐 특히 수원시 의회는 기본적으로 의석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초단체 중에 제일 큰 기초단체니까 예, 수원시가 수원 특례시죠 거기가. 네네 그쵸. 그러니까 수원이랑 그 지금 창원이 지금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네, 맞아요. 창원도 특례. 사실 그러니까 기초단체면 안 돼 사실. 그잖아. 맞아요. 광역구제예요. 광주급이거든 사실 정말잖아.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 수원시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소리 기자님은 그 경기 남부 쪽에서 주로 하시고 오산에 살면서 수원이랑 항상 이제 네. 거의 바운더리 나와바리죠 나와바리. 네, 예, 나와버리죠. 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 정치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당연한 거죠. 지방 정치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도 서울시장, 대권주자들 뭐 경기도지사하고 막 이런 거 큰 거 위주로 보지 사실 저희 북구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 기자님이 그 지방 취재, 지방 정치권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이런 게 더 다를 것 같아요. 예, 그쵸. 저는 이제 로컬 언론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느낌이 없는 거지, 실제로 내 살에 닿는 건 지역에서, 뭐, 시청에서, 도청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덜하다, 중앙보다 지방에 대한 중요성이 덜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 대표적이고 지방 언론을 별로 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언론의 맞아요, 차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런 지방지들 막 그 네다섯 개를 뭐 신문지를 구독해 봤어요. 그때 막 경기일보, 경인일보 막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신문지 세상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포털 들어가서 그냥 보잖아요. 그 거의 다 이제 중앙지 위주로 이제 포털에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포털에 이 일정 언론들만 비춰주기 때문에 포털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정책도 이제 정책이 아니죠. 예.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포털, 포털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털 중심의 네. 언론 체제가 좀 문제가 네네네네,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발된 언론들만 포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통하지 않고 일단 회미부터가 네이버로 뉴스 보잖아요, 맨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밖에 있는 언론사들은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평범미디어처럼 평범미디어 일을 하면서도 네이버 뭐 이거 네이버 이제 큰 언론사들이 쓰는 건 위주. 그쵸. 근데 그 언론사들이 저들이는 기사를 주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종들인 기사를 쓰겠죠. 당연히 돈도 많고 취재 기자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원시 사람, 오산시 사람들도 오산시 의장, 오산 시장은 알겠지. 근데 의장이나 잘 모른다며.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무총리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여당 대표, 당 대표만 알거 전국적으로. 솔직히 크게 말하면 그 아는 국회의원 10명만 돼버려도 몰라요. 물론. 근데 저부터가 북구청장 그러면 누군지 바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우리부터가. 북구의장 누구야? 그건 모르겠다. 김영수. 김영수. 우리가 인터뷰했잖아 그때. 그분.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전반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는 분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그거를 촘촘히 아느냐 모르죠. 그렇죠. 공 기자님처럼 취재하는 경우는 이제 아니지만은 음. 취재하면 많이 알겠지만은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 시의원이 누구고 구의원이 누구고 이 사람이 잘했다 저랬다 해서 선거 때 바로 찍을 수 있을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맞아요. 예. 또 지방선거는 뽑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은 그냥 한두 개만 딱 뽑으면 되는데. 대선은 아주 간단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선은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여러 장이잖아요. 막 뭐 교육감도 뽑아야 되고, 네네네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당 보고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즉석으로 정해서 찍는 분들도 많으시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개죠. 네네. 예, 투표용 중에 7개. 예. 그래서 네. 기초의원, 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다음에 네. 교육감. 네, 그쵸. 7개.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은 자기가 사는 곳의 지역 정치인들의 약간 호우를 평소에 호불호를 잘 알아서 투표할 때 공보물 안 보더라도 이 사람 나 찍어줘야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게 이상적이로 느껴질 만큼 어렵죠 우리나라는. 예, 아무도 모르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역 언론들이 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예. 또 지역 언론들도 너무 좀 관례적이고 그냥 평범한 기사들만 다룰 게 아니라 네. 좀 제대로 조명하는 거. 그래서 아니 시의원이 도의원이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콘텐츠도 만들고 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도 그냥 딱딱한 기사가 아니라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볼 만하다.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윤동욱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취재하다가 이제 뭐 잠정 정지 상태라는 걸 뭐 하셨는데. 아, 예, 이거는 짧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이건 짧게.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예. 이제, 아무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를 냈다가, 딱 그 정황이 딱 포착이 됐어요. 결말의 정황이. 근데 그 결말이 굉장히 파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계속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관련자들이 자꾸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냥 계속 해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당장 안 해도 어쨌든 또 밝혀낼 수 있고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뒀다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아, 뭔가 터트릴 예. 게 있다 이런 거. 예. 뭐 터트린다라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 게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올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뭐 그렇게 폭탄 같은 것들은 더 쉽게 막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예, 신중하게 네네네네.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기사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기사인데 누군가한테 그게 영향이 가는 거다 이러면은 기자도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다. 그래서 누구처럼 아닌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에 그쵸 우리는 뭐 레카들이 누군데? 아니니까. 그런 사람 있겠지. 아, 그 혜민이가 했던 그 질문은 이미 아까 나왔잖아. 그지? 이게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일상 루틴과 정신 루틴이 달라요. 그게 뭐, 어떤 예.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루틴이 이제 좀 물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뭐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들 아, 지키고 어디 가고 몇 시에 이런 거. 네네. 예, 예. 일어나서 무슨 순서대로 뭐 한다든지 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신 루틴 내 관심사인가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어떤 순서대로 뭘 한다든지 예, 뭐 예. 이런 루틴들이 있고 뭐 그 다양한 루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루틴은 그 내가 얼마나 그 이제 긴장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뭐 생활을 하잖아요. 예. 일을 하든 예, 사람을 예. 만나든. 근데 그거를 이제 긴장도를 낮추고 집에 와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쉼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몸이 편해도 마음이 안 편할 수가 있어요. 긴장도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릴렉스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루틴, 이게 예, 그런 정신적인 루틴도 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 화가 예. 날 때는 이렇게 하고, 막 누구랑 뭐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황하면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예. 최대한 빠르게 진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반대로 약간 제 일상 루틴은 아침에 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아들을 등원시키고 뭐 혼자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게 이제 일상 루틴이라면 정신 루틴은 유로 2014, 코파 아메리카, QWE 음악. 그러니까 내 요즘 정신 이게 뭐야? 이게 정신 루틴이지. 내가 요즘 내 뇌를 차지하는 건 이게 강하잖아. 이러면서. 아, 그렇지. 네. 요즘에 특히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샤이니가 너무 잘한다는 걸 요즘에 다시 느끼고 있어. 그래서 샤이니가 셜록 그 시랑 라이브 한 게 있거든. 그걸 한 200번씩 보고 있어.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르세라핌이 라이브를 망쳤잖아. 그러면 춤추면서 노래하는 사람 다 못하나? 춤도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샤이니 그래서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루틴도 네. 물론 이게 또 그냥 물리적인 루틴이랑 연결이 되는 게 네.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집중해야 될 때 또 집중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 루틴 같은 것들이 없다 보면 그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내 요즘 덕질로 난 생각했던 것 같아. 정신 루틴을. 그게 아니라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가짐 같은 뭐 이런 거네요. 예. 네네. 동욱이. 네. 이제 그 일, 학업, 집안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일, 학업, 집안일, 인간관계 다 챙기는 것이 혹시 매우 어렵진 않으신지.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죠. 하나 잘하기도 사실 사실. 물론 다 하죠. 이거를 다 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는 하지만 하긴 하는데. 일이랑 집안일은 흔히 다 하지만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 그쵸. 그러니까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제가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굉장히 체력적으로 딸려서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할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학생이기도 하고 기자기도 하고 네.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본가에 가면 이제 딸 노릇도 딸로, 해야 예. 되고 또 조카도 있는데 이모 노릇도 해야 되고 친구는 친구고. 예. 네,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친한 지인들 관계, 또 이제 기자들, 다른 언론인들과의 관계, 예, 학우분들과의 관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다중 정체성이 네, 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 항상 이게 다를 수는 있지만 맥락은 이어져야 된다. 나니까 이 아, 모든 그렇죠. 것들은. 예, 예,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과 저기서 보이는 것이 약간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도 꾸준하게 일치가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유지하자. 그런 것들이 또 루틴이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거 있잖아. 일, 학업, 집안일, 친구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너무 좋은데 어떤 건 너무 나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정하게 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는 한 명도 없고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일은 너무 잘하고 막 이것도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인생이 좀 맞아요. 그렇고 반대로 일도 잘하고 친구랑도 사이 잘 되고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랑 의절하고 살고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여야 좋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뭐 일이 뭐 끊겼다든지, 그러더라도 내가 이게 뭐 마음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있도록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플랜 B, 플랜 C가 있어요. 아, 좋은 이야기고 누구나 다 페르소나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네네. 그러니까 온전히 내 모습을 남한테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뭐냐면 누구를 만나는데 저 새끼 얼굴 졌다고 생겼어, 막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온전히 모습을 다 거짓 가짜로만 꾸미고 상대방 앞에서 감정 노동만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페르소나인데 그것과 내 진짜 모습이 너무 일치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괴리돼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연예인들 자살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연예인으로서 내 이미지랑 내 진짜 모습이 너무 다르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우울증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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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엄청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아까 나오긴 했는데 건강 문제인데. 아, 예.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편인지, 그리고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는지, 또 유전자 검사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왜 받으셨는지 이거 아, 유전자 검사 제가 왜 나온 거지? 작년에 키워드가 있었으면 건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확대가 됐죠. 건강 점검의 한 해였나요, 작년이? 거의? 네네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건강하지 않아지는 거 계속 하루하루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딱 네. 30대죠 지금. 31세. 네네, 31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사실 건강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뭐 작년에는 이제 건강검진 그냥 좀 기본적인 것들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장암 위험이 좀 있는 편이라고 유전자가 떴었는데, 대장암이요? 네네. 그래서 네. 대장 내시경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네네네. 아. 대장은 처음 해봤어요. 위내시경밖에 안 해봤는데 용종 2개 뗐어요. 그래서 아. 하길 잘한 거죠. 아, 그건 네. 대장 일찍 발견해서 너무 좋은데. 네. 진짜. 네, 그리고 뭐 유전자 검사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 질병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네.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알코올 분해력이 떨어진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담배 의존도가 높다. 뭐 그리고 제가 좀 살이 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는 비만 유전자, 뭐 체지방 지수, 뭐 포만감 느끼는 거 이런 거 다 뭐 이제 살과 관련된 거 종합했을 때 저는 그 유전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현저히 낮음.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 조상들 중에 그랬던 사람들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살이 찌면 이상한 케이스, 유전적으로. 아, 원래는. 네네네. 그럼 본인만 그러면. 후천적인 거. 네, 그러니까 저도 성인이 돼서 이렇게 찐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햄버거, 피자, 치킨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근데 저는 좀 호르몬 문제가 아, 아직까지 그래요? 있어서, 네. 예, 대학병원도 그래서 네. 다니고 이제 좀 계속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못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병을 다시 예약했어요. 아니, 네네네. 차라리 맛있는 거 칼로리 높은 거 많이 먹어서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이거 좀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네. 호르몬 때문에 그러면. 예, 제가 좀 잠을 몰아서 자는데 24시간을 진짜 자거든요. 진짜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기절인 거네 그건. 네네네. 예. 자다 깨다 하는데 계속 그렇게 있어요. 뭐라 쓰시고. 근데- 아, 수면 상태에서 그냥. 예, 네네네. 자다 깨다 하면서 계속 있어요. 근데 14시간 이상 굶으면 몇 그램이라도 잠깐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소분이라도 안 빠져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잦은데 24시간 이상 굶을 때가 굉장히 잦은데 네. 안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안 쓰니까 작기 때문에. 아니요. 저 기초대사량도 평균 여성에 비해 3,000 이상 높아요. 어. 네, 제 나이 여성들에 비해. 근데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 기자님이 리즈 시절 사진을 많이 항상 아니 항상 아니에요. 요즘 프사에다가 맨날 아니, 리즈 이제- 시절. 지금 요즘 사진은 다 빨받은 거 올리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리즈. 어플로다가 이렇게. 근데 리즈 시절 굉장히 미모가 네. 어마어마하셨어요.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런 질문도 준비했었던 것 중에서 비만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도 뭐 아, 이 비만에 말씀을 대한 시각. 저번에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편견은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미안한데 혜민이는 뭐 그런 관심 있는 저랑 동욱이가 비만이에요. 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고도까지는 아닌데 비만이 중도 네. 비만이에요. 경도. 예, 경도냐 나는? 아 내가 경도 비만인가?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 저도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최근에. 네. 일단 75인데 키가 저도 83kg가 나가고 동욱이는 거의 90. 너 뭐라 할 거지? 알았어. 아니 90kg 지금. 예,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죠. 예. 근데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와 또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도 다를 것 또 같기도 다를 하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맞아. 또 유무지상주의 시대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스트레스 더 받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는. 네, 근데 당연한 기본적으로는 편견이 뭐 지우기가 힘든 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편견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비만이라는 게 현대병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예. 현대에나 생긴 거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뭐 비만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맞아요. 네. 그죠. 엄청 없었죠. 상류층 아니면 네네네. 근데 영양 과잉에 따른 게 아니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아니 다른 근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양 과잉에 따라서 쪘다고 해도 예. 그거를 왜 비난하고 되게 뭔가 사람을 이제 잘못된 취급을 한다랄까?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예, 예, 이해가 예.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많이 먹어서 쪘다고 해서 네가 뭘 해줬는데 뭐. 그렇죠. 보태준 게 있냐. 근데 뭐냐면은 막 그 정당화 시키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막말리야 네가 자극받아서 살 빼고 건강해지지만 이런 정당화를 시키는데 아주 이상한 잘못된 논리라고 내가 생각해.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 정확히 맞는 게 어제 제가 음. 뉴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비만인 사람한테 그런 편견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오히려 안 돼서 살을 되죠. 더 찌우게 한다라는 일도 안 되는 아, 그렇죠. 네, 연구가 있어요. 그냥 그냥 비난하고 스트레스 싶어, 받지. 그러니까 먹이고 네. 싶은 거지. 그냥 그렇지, 그냥 무슨 그 그러면 지들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내장 지방 뭐 그러니까 이로 인한 건강 위험이 유발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사실인데 네. 과학적 저도 이번에 제가 당뇨 직전 상황이거든요. 당뇨 직전 상황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복 혈당이 높다 그래요. 공복 혈당 장애. 공복 혈당장애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내장 지방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살 빼라는 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방이 많은데 저는 네. 공복 혈당 정말 적게 나와요. 진짜 다행이네. 적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다들 편견에 쟤는 당뇨 위험일 거야.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다른 있을 것 경우가 같아요. 있죠, 예. 네네네. 근데 네. 그러니까 비만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반대로 당뇨면 거의 다 그게 너무 직결되는 부분이 근데 있는 또 거예요. 그런 예, 경우도 예. 있어요. 비만이 먼저가 아니고 당뇨가 먼저라서 비만이 되는 경우들. 그렇죠. 런 그렇죠. 부분들도 많아요. 고지혈이 먼저고 그 다음 살이 고지혈이 같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기 때문에 질병이 예, 온다라고 그러니까 보기 힘들어요. 내장 지방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인은 아닌 거죠. 예, 당뇨의 그렇죠. 모든 원인이 지방, 뭐 비만 이런 건 아니니까. 마른 당뇨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선천적인 돈이. 네, 왜냐면은 요즘 진짜 많아요. 공 기자님 취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면은 건강 명분으로 공격하지 마라 이거야. 아 그렇지. 건강 명분으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공개하고 싶으면서 네. 건강 들이대면서 같이 뭐 운동을 같이 하자고 그냥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아니 이상하지.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압박 자체를 하지 마 그냥. 네, 맞아.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낫고 예, 예.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자기 관리를 못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살이 쪄 있고 건강도 안 좋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전 1년 2년 만에 봤잖아요. 네. 빠진 거 아니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뺐었어요. 그런 생각 안 10kg, 들었던 거야? 오랜만에 10kg 봤잖아. 정도 뺐었어요. 예, 그리고 예. 다시 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됐거든요. 진짜 또. 네. 근데 오랜만에 본 사람 입장에서 그때보다는 네. 네. 빠진 그게 그럼 다행이네요. 진짜로 그 진심이에요. 저도 뺐다가 여유가 있죠. 예. 네. 요요가 파카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연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방해하는 또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네. 되게 많은데 우선은 예. 제일 큰 거는 체력, 귀찮음, 아, 경제적 중요하죠. 예.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라고 봐요. 저는 우선은 혼자가 너무 편한 걸 알고 예. 아, 그리고 연애하면 돈 들고 시간 쓰고 그 체력적으로도 소모해야 되고 감정 감정 소모. 소모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리스크들이 먼저 보인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네. 상대가 일단은 이제 그러죠. 얘는 날 고백을 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상대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내 그런 태도적인 부분. 아 근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조금 가벼운 관계로는 조금 쉽게 비교적 쉽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지한 관계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장 진지하게 만날 사람이 있냐? 그거는 아닌 저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네. 교회에 남성 친구들 많다, 이성 친구들이 많다. 음. 또는 대학원에 내 나이 또래 애들 친구들 아. 언제든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썸당으로 갈 수 있고 막 이런 느낌. 주변에 주변에 실제로 이성 포텐이 저는- 할 애들 말고 막 90% 이상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기본적으로 해비들이 많으니까 혹시 네, 아재들이 아저씨. 많아요. 예. 예, 4, 50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4, 50대 분들 중에서도 싱글이 있죠. 어? 싱글? 예, 돌싱. 다녀오신 분들. 예. 예, 아니 뭐 돌싱도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힘든 멋있고 돈 구조다. 그럼 괜찮지. 그렇죠. 예. 마음만 말 맞다면 좋아해주고. 돌싱 예, 못 예, 하겠어요. 예. 그러면 돌싱이겠어요? 장난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지. 음. 예. 돌싱에 대한 편견이 이것도. 아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편견의 장난이었어요. 상대방 쪽이 이상해서 헤어졌을 거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상처받아서 연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막혀 있진 않은데, 아, 근데 저는 우선 제가 감당할 사이즈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 연애에서 그런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당분간 힘들겠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찍고 남은 얘기를 또